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있죠. 엄마 아빠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끄라니까요. 요즘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일 겁니다. 부모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간섭으로 나타나고 여기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식, 내 부모라는 이유로 내 인생인지 자식 인생인지 구분을 두지 않고 간섭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든 부모 형제든 아무리 가깝고 친해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의 말이나 충고 같은 것도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충고나 위로는 인간관계에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부도 자식 키우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집도 남편하고 저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 집에는 30대 중반 딸들이 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셋이면 단체 할인도 해줄 때가 있었잖아요. 할인해서 결혼을 시킬 수도 없는 관계로 그냥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남편은 딸에게 결혼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자식들에게 무관심하다고 말을 합니다. 결혼이란 게 하라고 잔소리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죠. 이제 성인이 되었으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게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부모가 목에 줄을 메어 끌고 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그냥 게 자식에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결혼 언젠가는 하겠죠.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냥 둔다고 무관심 속에 천에 뿌려두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계획하고 살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자는 생각이죠. 자식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면 갈등이 생기고 또 너무 무관심하게 버려두면 부모 자식 사이에 멀어지기도 합니다. 자식 키우기 정말 힘듭니다. 딸들을 키울 때 저는 먼저 해주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켜보다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적절하게 도와주는 방법으로 키웠는데 이렇게 한다고 냉정하다, 무관심하다고 남편에게 비난은 많이 받았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하다 안 될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면 상황에 맞게 도와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자란 탓인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정말 잘 살아가지만 자신의 생활이나 삶에 약간의 간섭이 들어가면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간섭 말라는 것도 아니라서 그것 또한 인정해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고리감도 좀 느껴지고요. 내가 잘못 키웠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요. 약간의 간섭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마음대로 좋은 일합시고 말하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빡빡거리며 성질을 내고 너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지치지도 않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말하고 팽개치는 것이 애정이 없는 행동이고 무관심입니다. 자식 키우는 방식은 모두 같을 수는 없지요.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믿고 조금만 기다려보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부모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픈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돈은 정말 많지만 자식은 제 기준에는 한심스러운 자식을 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돈 벌 생각도 없고 돈 벌어도 항상 모자라서 나에게 손 벌려서 내가 속이 상해 죽겠다. 이번 달에도 생활비를 받아갔다. 저 새끼를 우째 버릴꼬. 우째 버리기는 갖다 버려야지.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버리니? 너는 자식에게 욕을 하면서 돈을 왜 자꾸 주는데? 나 같으면 돈 안 주고 욕 안 하겠다. 보고 있으면 안쓰럽고 내 속이 불편해서 주지. 네 편하려고 돈 주네. 돈 있으면 계속 줘라. 그것도 아들 복이지. 그러면 우리 아들 평생 일 안 한다.
세상에서 제일 돈 벌기 쉬운 게 부모에게 받아 쓰는 건데 쉬운 방법 두고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해. 나도 돈 많은 부모 있으면 그래 살고 싶다. 돈을 줘야 되나 아니면 주지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은 자식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돈 주고 내가 좀 편하게 살까? 돈 주지 말고 그냥 불편하게 살까? 그것이 너는 문제로네. 돈 주었으면 아들이 어떻게 쓰든지 상관하지 마라. 내 마음 편하라고 주었다면 간섭은 왜 하니? 자식 마음대로 쓰고 행복해하는 자식 보면 네 마음도 편해야지. 그런데 뭔 걱정을 해? 진짜로 자식이 걱정된다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좀 절제하고 지켜봐. 그 후에 결단을 내려야지. 계속 주든지 말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든 혼자 살겠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식은 돈으로 키울 수는 있지만 돈으로는 절대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충고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를 기다리거나 요청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관심이고 애정의 표현인 겁니다. 내 편하고자 도움을 주고 자식 인생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요즘 자식은 돈만 필요하지 부모 조언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남을 도울 때는 함부로 도우면 안 돼요. 상대가 절실하게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라도 돈 주었다고 함부로 자식 인생을 간섭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도 봉사활동을 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봉사하시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봉사활동 하시는 게 힘들지 않는지. 즐겁기는 하지만 힘들 때도 있다고 해요. 그때는 봉사활동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면서도 짜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면 봉사를 가지 말아야지. 억지로 위로의 말을 찾고 마음에도 없이 손을 잡는 것은 자신도 물론 상대도 불편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 못할 짓이죠. 사람은 누구나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기 마련이지만 성인이 된 자식은 피를 나눈 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넌 내 자식이니까 부모는 이런 말을 해도 된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나치면 간섭이 되는 것을 어리석게도 부모도 자식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도 열심히 살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살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다 살아갑니다. 부모 마음에서 앞서 손 내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식 망치는 것은 부모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방법이 세상에 지천에 깔려 있는데 왜 우리가 그 길을 찾지 않을까요? 서로가 노력을 해야죠. 서로가 자유로워야 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에게 끝없이 주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면 지치고 힘들어지고 또 불행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고 끝내는 외로운 인생이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식 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정중하게 말해주면 고맙고 짜증 섞여 말해도 고마운 것이라 생각합시다. 우리가 할 일을 줄여주었으니까 고맙잖아요. 원하지 않는 자식 인생에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 인생 살아갑시다.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인생고개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인생은 땅 위의 고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고역 중에 정말 쓸쓸하고 가슴 아린 황혼이혼으로 인생고개 넘어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욕탕에서 황당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 이렇게 맞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노?
사람 때리는 거하고 노름하는 거는 평생 못 고치는 버릇인데 아이고 이걸 웃자노. 아이고 이 몸을 웃자노. 언제부터 이렇게 맞고 살았는겨.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말 안 해도 안다. 젊은 사람이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고생했겠노. 거기서 왜 할머니 탄식 소리가 나오느냐고요.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빛의 속도로 내 시퍼런 동으로 모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은 난 매맞는 아내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우리 영감한테 죽을 때까지 맞고 살았다. 자식 새끼들 아니었으면 12번 또 헤어졌지. 어디서 그리 힘이 나오는지 말도 마라.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그 행실은 못 고친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끝냈어. 할아버지는 왜 할머니 자꾸 때리셨대요? 집안 내력 아이가. 시집 오니까 시어머니가 평생을 그립고 맞고 살았다고 하더라. 할머니도 많이 힘드셨겠네. 이런저런 할머니 살아온 이야기와 원치 않는 조언까지 세신사 아줌마가 오셔서 할매! 이 세댁은 내가 등을 밀어서 멍이 들었는 거다. 이제 그만 좀 하소 좀. 아이고 그러나 진작에 말하지. 60살 아니 50살이 넘어가면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집에 있거나 제2의 인생 준비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서 돈 벌어올 때는 남편이 미용구석이 있어도 낮에 나가면 부딪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왔을 거예요. 퇴직을 하면서 수입도 없고 매일 같이 붙어 있으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일을 할 때는 여보 내 배고프다. 밥도. 자기야. 자기 좋아하는 된장찌개 해놨거든. 얼른 와서 먹어요. 양말 달라고 하면 여보 잠깐만 내가 찾아줄게. 그런데 그 토끼 같은 아내들이 어느 날 짜장 섞인 목소리로 싹 변합니다. 아내가 외출 갔다 들어왔을 때 밥 안 먹고 있으면 밥 좀 찾아 먹지. 왜 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양말 달라고 하면 당신은 손이 없어? 어떻게 평생 입으로 나를 그렇게 부려먹고 살아. 혼자 좀 해.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거든. 당신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물고 빠는 자식들 누가 낳았어?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인간아. 이렇게 토닥거리다가 결국은 황혼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수십 번 이 인간하고 끝내야지, 이 인간하고 이혼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사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무실에 방문을 했어요. 빨리 들어오소 좀. 빨리 들어오라 카이. 아이고 남사스럽구만. 들어오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여기다가 도장 한번 찍어주면 안 되는겨. 이게 뭔데요? 재산 분할 청구서. 나 이런 거 몰라요. 할머니 나 이런 거 몰라. 여기 함부로 도장 찍어주면 나 잡혀가요. 부탁합시다. 할머니 나 같이 사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헤어진다고 준비하는 서류에 도장을 내가 어떻게 찍어줘. 나 못 찍어줘요. 내가 오죽하면 70이 넘어서 헤어지려고 하겠는겨. 이제 더 이상은 저 영감하고 단 하루도 내 못 산다. 나도 마 생각 없다. 말 나온 김에 끝내고 말자. 여기서 싸우시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도 많은데 왜 헤어지려고 그러세요? 집에 있는 돈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자식 사업하는데 좀 보태주자고 하는데 저 영감탱이가 10원 한 장도 못 준다고 하네. 혼자 다 쓰고 간다고 돌아다니면서 엉청망청 쓰고 다닌다. 그럼 평생 자식 먹이고 공부시키고 집 사서 결혼시켰으면 됐지. 이제 조금 남았는 돈까지 턱 털어서 자식 입에 넣어줘야 되나?
그러니까 내 목 내놓고 헤어지자고. 이 할맛이야, 네가 했는 게 뭐 했다고 네 몫을 달라고 하노? 할머니는 자식들 사업하는데 돈을 안 보태준다고 서운해서 헤어지고 싶다는 말씀이네요. 어차피 죽으면 다 자식 가져갈 돈인데 미리 좀 주면 되지. 할맛이야! 그놈의 새끼들 하는 거 보면 돈 떨어져도 억식이 니한테 잘해주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있거라. 지금 욕 들어도 우리 둘이 살면 된다 그냥. 나도 나가면 비싼 거 손 떨려서 못 먹는다. 돼지국밥 한 그릇이 전부다. 평생을 돈 벌어서 너희들 먹여 살리는데 국밥 한 그릇도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깝나? 집에 밥 한 숟가락 먹으면 되는데 왜 바깥에서 밥을 먹는겨? 내가 늙고 힘없으니까 별소리를 다 듣는다. 내가 진짜로 막 네가 평생에 아침밥이라도 한번 챙겨줘 봤나? 자식 클 때는 자식 챙긴다고 난 뒷전이었고 나이 드니까 혼자 찾아 처먹으라고 소리 지르고 네 한 행동은 다 잊어버린가 봐. 할아버지, 제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겠는데요. 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사업하기만 하면 아침밥을 못 얻어먹었다, 우리 부모에게 잘못해서 저 여자에게 정이 떨어졌다고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밥이 뭐가 그리 중요한디? 전 밥상 안 차리고 살아요. 5년 전에 몸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고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남편 혼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혼자 사는 법을 가르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남편은 좋아하는 찌개, 국, 이제 혼자서도 즐겁게 잘 만들어서 먹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먹으라고 가져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 밥 달라고 하지 마시고 혼자서 찾아 드시고 만나는 거 드실 때 할머니랑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들면 두 분 중에서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아요. 젊을 때는 어느 집 할 것 없이 자식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부부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혼자 남았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혼자서도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미리 연습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할머니도 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맞지? 우리 영감이 내 말 좀 해줬어. 어째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노? 힘이 있으면 못해야지. 할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 여태까지 자식에게 해줄 거 다 해줬다면서요. 이제 할아버지 말처럼 두 분이 만나는 것도 드시고요. 재미나게 건강하게 그렇게 오손도손 살아가시는 게 좋아요. 내 주변에도요. 아들 장사 미천 대주고 노부모가 보증금에 월세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들이 월세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줬어요. 근데 어느 날 월세가 밀렸으니까 집주인이 집 나가라 그런대요. 항상 바빠서 못 온다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더래요. 아들 친구에게 겨우 찾아가서 알게 됐는데요. 헐, 아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안 산다고 했답니다. 할머니, 자식이라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물론 할머니 자식은 안 그렇지만 세상이 그래요. 우리 아들만 똑같은 놈이라요. 그런데 저 할머니가 등신 같은 게 아이고 아들 돈 안 해준다고 내하고 이혼하자고 저래 난리니까 막 그렇게 원하면 막 이번 참에 내가 막 이혼하고 탁 쳐불기라 막 지 좋아하는 아들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막 도장 하나 찍어주이소 부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젊은 시절에 할머니를 때리거나 바람 피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싫고 아드님인데 간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감은 바람 피우지도 않았고 내 속은 안 섞였다.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사람 대부분 사람 때리고 도박하고 바람 피워서 이혼한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이혼 못 하시겠네요. 법원에 가면 판사님들 바보 아니거든요. 할머니 이혼 사유는 안 된다고 판사 얼굴도 못 보고 옵니다.
이제는 할머니나 나나 여태껏 살아온 인생하고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는 나이가 먹은 사람입니다. 피 끓는 젊은 혈기에 당장 헤어지자 하는 나이는 지났고요. 두 분 건강하게 의지하면서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요. 두 손 꼭 잡고 꽃 구경 다니시면서 맛있는 음식 더 사세요. 우리 친정 부모님 보니까 두 분이 손잡고 병원도 같이 가시더라고요. 자식보다 훨씬 편하고 낫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에는 3가지 병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병신은요,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주고 타쓰는 사람요. 더러워서 못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병신요, 재산을 부인이나 남편에게 타쓰는 사람입니다. 치사해서 못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병신은요, 재산이 아까워서 서지 못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약도 없습니다. 죽어봐야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아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병신짓을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에는 자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돈, 경제적 자유입니다. 자식의 삶에서 빠져나와야 우리 노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살아야 하죠.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내 노후의 삶을 자식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 인생고개는 마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